시선 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실실 이렇게 웃으시고 야, 지금 좀 신기한 게 이 네.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실현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뭐 이 짤짤이 쇼 얘기를 여기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짤짤이 쇼. 아 커피 쿠폰 왔어? 맞습니다. 오 역시 방송의 위력이. 증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방송국 이름도 나오긴 한데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 아 몸소 갖고 오셨네. 예,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게 상징하는 아니 이걸 왜 보내? 아니, 상징입니다. 상징. 이거 백면에 딱 붙였네 예. 이거잖아. 예, 상징이고요. 여기 커피 쿠폰인데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1인분을 왜 보내? 이거 등산할 때 쓰면 되겠다. 네. 오 예. 여기서 제작진이 보낸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투 JB님, 짤짤이쇼 제작진에게 특정 장르란 정세를 꿰뚫는 JB님의 섹시한 시사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기억은 은유라고 하셨죠. 시원한 커피와 촌철살인이 우리의 은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아니 특정 장르가 그 장르 아니었잖아. 내가 아는데 지금 맞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 이거 얼마짜리야? 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여드려. 오 예. 그냥 내가 먹어도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작진하고 같이 앉아- 같이 하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같이 하기냐 혼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들 보다 보니까 이 반대로 짤짤이 쇼를 보다가 천기 누설을 보는 역유입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역시 역으로 커피 콤보 내놔라 지금 그 얘기는 아닌데 뭐라냐?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댓글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김씨님이 짤짤이 쇼 너무 재미나던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다 봤어요. 거의 지금. 출연자세요. 거의 제일 많이 거의 언급이 계속돼 매일 되시니까 출연자시고 그래서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느낀 게 내가 이제 이건 귀감이라고 하는 게 야 제작비를 전혀 안 들였구나. 예, 10원도 안 듭니다. 네. 야 이 방석 이거 얼마 이거 뒤에 이거 이거는 딱 붙여놓고 야 진짜 원래 있던 거를 쓰는 거고요. 그렇지 추리닝 갖다 입혀놓고 야 제작비 정말 저렴하다. 촬영 장소가 회사 내 사무실 회의실이에요. 그 그래서 방음도 안 돼. 방음 안 돼요. 방음 처리도 안 돼 있는 것에서 괜찮구나. 오디오도 괜찮던데. 예. 뭐 이야, 돈 안 들이고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렴한 방송 네,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하여간 그냥 뭐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몸소 직접 커피 쿠폰까지 갖다 주시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합방 제안을 좀 하던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합방? 합방 해봤자 뭐 저는 중간에 있으면 되고 네. 애들 둘이 데리고 오면 돼요. 자꾸 합방하니까 특정 장르가 더 생각이 나잖아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합방 아니잖아. 네, 합동 방송이라고 그러죠. 합동 네, 방송. 콜라보 방송. 콜라보 방송. 네. 뭐가 하는 거 봤어. 네. 자, 오늘도 천기 누설을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어제 좀 주목했던 게 한 가지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요? 윤석열 총장 뉴스요. 뭐 반도체? 예, 근데 저는 문과입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하고 저하고 제가 뭐 같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공부했던 거나 이렇게 한 어떤 인생 행로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법대 나왔고 문과에 법대 뭐 고시 공부하고 했으니까 저는 과학에 전혀 모릅니다. 반도체가 솔직히 지금 아직도 이게 도체, 부도체 이렇게 배우는 기억이 나는데 전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그럼 전기가 안 통하는 게 반도체입니까? 반? 반만 통합니까? 여기서 스톱.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무식합니다. 정말 무식해서 보통 무식한 게 아닌데 네. 저기 가가 저걸 배운다고 저기 배워질지가 제 의문이고요. 3시간 속성 과외를 받았다는 거잖아. 아니 저게 지금 도체가 지금 전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것도 모를 건데 아마도 모를 건데 속성과외 뭐 일단은 뭐 그 배운다는 건 나쁜 거 절대 아닌데 저게 이렇게 기사화돼 가지고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저게 그 기사거리가 될 수 있나? 제가 뭐 봤을 때는 좀
좀 오버가 아닌가 이 그러니까 생각이 좀 한번 들었어요. 보자고 짤짤이 쇼그 시선 집중에 커피 쿠폰 쏘다라는 기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고. 이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데. 아니 왜 그럼 그 반도체 그거 견학 광고 이거 뭐가 다른데? 아니, 우리 누가 이제 서울법대예요. 서울법대인 거 알아요. 저는 경북대학 법대고 법학대 차이가 나겠죠. 이거 누가 댓글 쓰셨는데 그 법대가 그 서울대 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법대라도 잘 안 배워요. 그거는 문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모를 겁니다. 이예순 예. 이혁수님이 고등학교 때 공업 시간에 배웠잖아 했는데 저는 상업 배웠어요. 상업 저도 공업은 배우긴 했는데 됐나요? 상업 배웠어요. 야. 제가 이제 시골은 바닷가 때문에 저기 중학교 때는 저는 그 수산업 배운 낚시 바늘의 종류, 예. 그물코 엮는 법 이런 거 배웠어요. 네. 아유 저도 공업 배우긴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런 거 뭐 배우고 하는 거 좋죠. 공부하는 게 뭐 늙거나 젊으나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 현상인데 그것을 언론에서 모두 주목해서 보도한다는 게 그게 저는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관련 보도를 보면 언론의 이른바 검증 기능이니 그 감시 기능이니 이런 게 아니지. 근데 만약에 중계 방송이지 중계 방송. 일기장을 공개 만약에 이제 정책을 얘기를 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예를 들어 언론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부했다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럽니까? 3시간 속상과해 갖고 되냐 이런 거 검증. 에휴, 그래서 그만합시다. 제가 좀 그걸 보면서 언론이 왜 저러는지 좀 기능이 맞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언론 얘기를 오늘 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그 경북대 법대라고 그랬는데 네. 그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의 고등학교 선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영남고등학교 선배면 네. 정치인 한 명 있죠. 네. 홍준표 의원입니다. 네. 네. 꼭 이분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계속 묵혔다가 네. 에이, 또 언젠가 한 번은 해야죠. 굳이 꼭 해야 될 거라고 묵혔다가 네. 아이템도 없고 그다음에 워낙 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래 한 번은 짚자.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짧고 굵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조선일보에 뿔났다. 그러니까 이 얘기부터 윤석열하고 비교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상당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발단이 의원이. 어떻게 되냐면 조선일보 이제 태평로라고 하는 그 고정란이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실린 그 칼럼의 제목이 올드보이와 영남당으로 정권 잡겠나?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네, 저겁니다. 딱 저겁니다. 그렇죠. 딱 두 명 등장하네. 딱 황교안 전 대표하고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딱 요 칼럼의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과거 세력, 꼰대당, 막말당, 영남당으로 찍혀 전국선거 사연패를 당한 데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누구의 책임? 조금 아까 사진 나왔던 두 사람. 두 사람. 네. 그런데도 정치 활동 재개와 복당 신청으로 논란을 키웠다. 좀 더 자중할 수 없었느냐는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이제 그 대놓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화가 그래서 상당히 뿔난 나셨어요.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네.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했어요. 안 비슷해. 했어요. 예. 안 비슷해.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죠 논리가. 아니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그럼 뉴보이였냐? 그렇죠. 이렇게 다 반문하면서. 다 올드보이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대선에서 내 패배 이유가 민주당이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때문이었냐? 라고 반문을 했고 민주당은 호남 90%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인데 그럼 민주당은 호남 꼰대당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말은 또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선배라고.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뭐 여기서 반박할 만한 건 없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조선일보의 주장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합리적 중도 노선으로 변화할 때만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네. 이런 전제를 깔고 그 변화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황교안과 함께 홍준표를 지목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홍준표는 이런 어떤 비판을 반문의 형식으로 반박을 한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의 반박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럼 제 반문을 해보면 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님은 합리적 중도 노선의 대표자이십니까? 라고 제가 제 반문을 해보면 질문하면 설마 그렇다고는 대답을 못하겠지?
그걸 답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본인 아니 노선이라고. 고등학교 후배가 한번 아유 아니라고 봐요 저는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네, 답하기 어렵죠. 이거에 이거 답한 대해서 적도 없고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대답은 뭐가 문제인데 이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계속 그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말고 이제 네. 이전에 올렸던 글들을 그 놓고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탄핵 때문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 있던 당에서 내가 이 한 몸 던져가지고 대선에 나가가지고 네. 20%가 넘는 득표율까지 올려가지고 겨우 기사회생해놓은 정당 아니냐. 음흠. 그러니까 내가 적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음. 이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나에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홍준표의 논리는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합리적 중도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정통, 적통. 네. 지금 이 어떤 그 입장에서 이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내가 정통이고 적통이고 내가 다 했다. 그렇지. 이렇게 이런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복당 신청을 낸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복당을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복당 신청의 명과 암을 한번 짚어봅시다. 복당의 명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얼핏 생각을 하면 네. 자 당대표 경선이 들어가면 어차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당대표 경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흠. 새 지도부가 구축이 되면 자 이제 당 정비 끝났으니까 내 복당 신청을 테니까 받아주소. 네. 원래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접근법이지.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그게 편하고 사실은.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네.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초기 단계에 그냥 복당 신청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제 아직 정말 시작 단계인데 사실은 대표 경선 시작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여기서 홍준표의 전략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거죠?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복당 문제를 의제로 아하. 띄워버려버린 것서 일단 첫째 복당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아하. 동시에 자신의 위상을 올리는 거죠. 야 지금 복당 얘기가 혹여나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거 의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 받아야 아니,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선 집중을 비롯해서 거의 예. 모든 방송에서 그 대표 주자들 인터뷰하면서 복당 물어봐요. 문제 다 물어봐요. 다 복당 물어봐요.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여기뿐만 겁니까? 아니라 모든 시사 프로에 다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대표 경선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을 해버렸잖아. 전략적이네. 근데 답은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얘기 못한다 그러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복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 문제인 것처럼 키워졌잖아.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자신의 레벨도 뭐 본인은 이미 꼭대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고 표현하면 또 되게 또 뭐라고 할지 모르지. 네. 하여간 레벨이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 아무튼 이런 전략하에서 저는 띄웠다고 보는데 시기가 딱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전개 양상이 어떠냐?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신구 대결의 주요 이슈로 비슷한 거 맞아요. 재미난 게 뭐냐면 김웅 의원 네. 아주 직격을 했잖아 홍준표 의원을. 여기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홍준표가 윤석열 입당의 장애 요소가 된다면 강력하게 제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중진 그룹은 홍준표 복당에 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복당 문제가 뭐냐면 신구 대결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버린 거죠. 네. 수구대 개혁을 가르는 상징 요인처럼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홍준표의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가 있죠? 이거는 황교안 케이스하고는 달라. 뭐냐면 피해갈 수 황교안? 없다는 황교안은 아하. 지금 황교안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원입니다.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직은 없어. 당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미국도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고요. 뭐냐면 황교안 뭐라고 하더라도 안에서 부글대교를 할 수는 있지만 당신 뭐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당신 당 나가라.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황교안은 그냥 가만 놔둘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냐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해도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해도 되는 대상이지만 홍준표는 가든 부든 복당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 아하. 그지? 맞습니다. 이거는 뭐 미룰 수도 없는 거. 이미 투명인간 취급도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본인이 그렇게 딱 걸어버렸기 던졌기 때문에. 가든 부든 일도 양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돼. 아하. 자, 그러면 여기서 가가 되면 가가 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네. 부가 되면 부가 되는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해. 상당히 어려워요. 국힘 사실은. 입장에서는. 국힘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해법이 근데 나오고 있는 거죠. 해법이 있나요? 그게 뭐냐면 예.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뭔가 지금 역작용이 그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n분의 1 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자, n분의 1 전략은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홍준표라고 하는 상징 요인을 최소로 그러니까 쪼그러뜨려 버리고 예. 분란의 여진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끼워 넣기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n분의 1로 살짝 끼워 넣는다. 홍준표라는 네. 사람은. 끼워 넣기보다는 끼워 팔기가 더 맞을 끼워 것 같아요. 팔기가 맞다. 예. 무슨 이야기냐? 예. 성일종 비대위원이 우리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네. 당대표 경선 이후에 다른 원외 인사들 영입 과정에서 음흠. 처리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흠. 기억하시죠? 끼워 팔기입니다. 이거. 정진석 의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복당 문제만을 단독 의제로 안건으로 올려갖고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묻어가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안건 하나로 올라가면 지금 초선이나 지금 젊은 의원들하고 부딪힐 염려가 있으니까 슬쩍 다른 사람들 복당하고 관계해서 거기에 탁 넣어서 넣는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진 의원들은. 아니 내가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그 해법을 그런 식으로 찾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홍준표 의원은 벌집을 쑤신 셈인데, 네.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죠. 그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복당이 다죠 결국은. 복당이 되더라도 음흠. 금이 환양, 음흠. 꽃가마 타고 복당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아하. 조용한 복당. 그렇죠. 최대치. 끼워 팔기 식으로 된다면 혼자서 내가 왔어요 이거보다는 그건 좀 비슷하다. 비슷합니까? 어. 홍준표입니다. 네. 그 딴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이 한양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 꽃가마 네. 타고 복당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놓고 보면 정리를 하면 설령 홍준표 복당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홍준표한테 목을 매는, 그다음에 홍준표한테 기대를 하는, 네. 그다음에 홍준표의 어떤 그에게 대우를 하는 음흠.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음. 왜? 그냥 복당을 만약에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란 밖에서 자꾸 그러니까 네. 에이 그래 떡이나 하나 주고 그래 가자. 돌아서 그냥 그래. 얘기 더 이상 안 그냥- 하게 하자. 그냥 문은 열어줄 테니까 앞으로 조용히 지내. 네. 조용히 지내. 이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 보여요. 사실은 지금 분석했지만 사실은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딱 하나. 네. 그게 바로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그대로죠. 네. 합리적 중도 노선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관련해서는 합력 중도가 아니면 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준표는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건 사라져 주는 거고 네. 그게 힘들면 조용히 지내주시는 거다. 아하. 이런 접근법으로 이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합리적 중도 노선을 한번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상당히 취약하다. 근데 음흠. 왜 그러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거나 인물 요인이 지배하는 대선의 특성으로 놓고 보거나 네. 그 노선은 인물의 상징성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물의 상징성이요. 근데 문제는 합리적 중도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을 대선 주자로 내세움으로써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네. 근데 문제는 그 인물이 분산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플랜 B, 플랜 C가 가동되기가 너무 힘든 합리적 중도 노선이다. 그렇죠. 하나밖에 안 돼요. 딴데 쉽게 하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전문용어로는 몰빵. 네. 예. 이건 몰빵 전략이다라는 거지. 누구? 윤석열. 윤석열이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상으로. 그러니까 중도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합리적 중도 노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몰빵 노선이다. 일로 가도 윤석열, 절로 가도 윤석열. 어쨌든 합리적 중도라는 건 윤석열로 귀결됩니다. 지금. 자,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선택을 안 하면 당장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고 있고 정치 이런- 선언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아직까지. 질문 하나. 그다음에 네. 두 번째 행보도는 아직은 불분명한 거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의 홍준표 홀대는 가상의 전제를 갖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하. 아직 수금이 안 된 매출을 가지고 참 좋습니다. 홍준표를 선택이네. 압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게 같은 걸 들고 그렇지. 지금 홍준표 복당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야. 이렇게 봅시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가상의 전제라는 거지. 네. 윤석열을 통한 합리적 중도 노선이라는 것은.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음흠. 다시 말해 윤석열이 대권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네. 그지?
그다음에 또 설령 현실화돼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한가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 국민의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플랜 B로서 합리적 중도 노선을 그러면 상정할 수 있는 다른 인물 요인을 찾거나 아니면 있을까요? 다른 노선을 타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플랜 B로서의 다른 인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승민, 뭐 오세훈? 원희룡, 내지 더 범위를 넓히면 안철수. 안철수까지 아직까지 입당 안 했지만. 자, 네. 아마 이런 어떤 그 인물군을 놓고 그러면 윤석열이 안 되면 이들을 데리고 합리적 중도 노선을 한번 하는 대선 전략을 네. 한번 일단 올려놓아 봅시다. 음. 약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그게 약발이 쉽지 있을 않은데요. 거면 그렇게 현격한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차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퍼센트가 너무 약해요, 이 사람들은 다. 인물 요인으로,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그죠? 뭐 어렵게 설명 안 해도 우리 그냥 천철님도 다 뭐 이해를 하실 몇 프로 안 테니까.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다들. 네. 플랜 B가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약해요. 그렇기 상당히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의 합리적 중도 노선의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도 아니면 뭐다라는 거지. 윤석열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렇지. 예. 몰빵에서 실패하면 뭐가 돼?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O로 시작하는 전문 용어 있지, 그지? 그렇죠. 몰빵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 텅벼. 텅벼. 올인을 했는데 만약 실패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없어집니다. 오링이 된다. 올인했는데 오링 됩니다. 그렇지. 예. 자 그러면 네. 내가 볼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홍준표의 진경로가 열린다는 거야. 이야, 홍준표의 가는 길이 그럼 우리 오털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해가 되는데요. 자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 가상의 전제가 현실화되지 않거나 내지 그다음에 두 번째 반발. 아니 왜 그러면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다 일방적으로 접사하게 꽃가마 태워야 되냐? 내가 한번 맞짱 떠볼래. 이럴 수도 있지. 두 번째 플랜 B가 아니라 두 번째 상황이. 네. 바로 이럴 때 그러면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합리적 중도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어떤 표방하는 대선 주자의 1순위가 누구냐면 홍준표야. 지금 원내인데도 지지율은 꽤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홍준표요. 사람보다는 훨씬. 그게 뭐냐면 네. 합리적 중도 노선이라는 게 외연 확장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대중화 전략인데 네. 나는 대중화 전략이 아니라 집도끼 전략으로 갈래. 이렇게 돼버리면 당심을 잡는 전략으로 올드한 영남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올드한 영남이 윤석열의 맞짱 뜨는 노선이든 네. 윤석열이 공백이 돼서 나오는 대체 어떤 노선이든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일 수가 있다. 가장 확실히 사실은 지난 대선 주자였잖아. 이 당의 주자였어요. 그러니까 20% 이상 받았고요. 바로 2등이었고요. 바로 거기서 홍준표 의원이 여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정리되시죠? 야, 홍준표 의원의 길이 보이네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 근데 물론 여기서 이거 잘 봅시다. 이거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야.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속 변수이지 네. 독립 변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꿈은 창대할 수 있어도 끝은 미약해질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변수가 아니고 타인이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몽과 같은 상황은 뭐냐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내지 경선을 치르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마 맞짱 뜨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의 그 입심이라든지 정치력. 여기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합류를 하지 않고 밖에서 제3지대에서 제3세력을 규합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 때 나왔던 그 민주당 안에서 후보 단위로 움직인 것 같이 그러면 윤석열 쪽으로 투항할래. 후단협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다수가 되든 일부가 되든 그쪽으로 투항을 하고 네. 그러면 저 변절자들 나는 당을 지킬래. 네. 왜? 내가 정통이고 적통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홍준표가 가고자 하는 게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딱 하나 바로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바로 그거. 이게 좋게 미화한 용어로 국힘의힘의 정통성. 아하. 그죠? 좋게 표현해서. 그다음에 현실적 조선일보의 칼럼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올드한 노선.
그다음에 올드한 지지 기반. 그렇죠. 영남 올드. 이거를 확 움켜쥐고 그냥 버티는 것. 음흠. 이게 홍준표의 길이 될 것이다. 자, 크게 이제 사실 짚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아주 미세적인 걸로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야권에 홍준표 윤석열 싸움, 윤석열 홍준표 싸움이 된다면 이제 말싸움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하겠지. 근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훨씬 세 보입니다. 언론을 대하는 어떤 그거라든지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좀 화나는 모습으로 할 거면 홍준표 의원은 어르고 달래고 자신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두 싸움의 미세적인 부분은 저는 홍준표 의원의 우위를 점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서 큰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면 네. 그러니까 그냥 야권 전체라고 합시다. 네. 야권 전체에서 대선 주자로 운이되고 있는 사람들 윤석열, 안철수, 네. 유승민, 원희룡, 뭐 홍준표, 홍준표. 뭐 나머지 다 그 해서 정도? 이하 네. 등등 다 해놓으면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예. 뭐냐면 그 조선일보 합리적 중도 노선 그렇다고 예, 치고 치고 합리적 중도 노선으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그 보수의 개혁과 이런 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홍준표를 제외한 다야. 나머지예요. 다른 한 그룹은 네. 홍준표야. 홍준표예요. 홍준표 대 나머지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독식 아니면 독박이야. 맞습니다. 그잖아. 맞습니다. 독시감 독.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네. 음. 딱 그래요. 지금 그잖아. 상황상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가면 자기의 지분이나 포션이 무조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홍준표의 길은 색깔은 확실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면서 내가 왜 합리적 중도가 아닌데라고 반박을 안 하잖아.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안 하잖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 그럼 중도 맞네요라고 네. 고개 끄덕일 사람도 없다고 없겠지만, 생각하지만 네.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홍준표 의원이 이제 시선 집중 청기 누설에 뭐 출연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섭외 오는 거? 볼 것 같은데요. 이거 보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만 홍준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정도 합시다. 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우리 어이구. 보름달님이 종배형 명 짧아지는 코너구만. 네. 청기 누설하지 말고 누설된 거 얘기만 해서 오래 살게. 요 말도 맞아요. 나도 진짜 이러고 네. 싶어. 가늘고 길게 남들이 했던 얘기 모아가지고 그렇다 하나만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은데. 말주변 깍지여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경쟁력이 없잖아. 근데 네. 문제는 그거지. 이- 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애초에 얘기했던 우리 윤석열 총장 그 공부 관련해서는 HJ 킴님은 이과라도 30년 지나면 까먹습니다라고 이과신 것 같아요. 이과신 것 같아요. 자, 저 성대모사 관련해서 레드헤어님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홍준표는 비슷했어. 근데 이승엽이 가장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비슷합니까? 근데 그건 똑같고. 경상도 사투리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승엽 씨한테 혹시 연락 안 받았어 그래갖고? 저 잘 알죠. 개인적으로. 알죠. 오, 섭외 한 번만 해줘. 섭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쁘다해서 제일 잘 알죠 제가.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했을 때 첫 손님으로 이승엽 불렀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야? 뭐 막역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네. 부탁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이. 이승엽 해설위원을 모시고 네. 한화의 올 시즌 전망 한번 해봅시다. 나는 뭐 제가 이 모르겠어요. 사람이 지금 어제 이겼어요. 12대 2로 이겼는데 말로는 뭔 소리 하는 쳤더라고요. 거야? 뽕열포가 가동했는데 어제. 예, 이성열 잘했어요. 네, 다른 얘기고요. 네.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네요. 배성룡님은 국힘 내에서 솔까 탄핵 이후 심폐소생 역할한 홍준표 의원 그 역할과 위치 무시는 못합니다. 요 말 또 사실은 맞아요. 22%인가 23%를 받았어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당대표 경선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에는 감정의 작용과 반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구 대결 구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흥행 요소가 되고 또 저는 그 국힘이 조금이라도 그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난 박수. 얼마든지 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발전에 그 기여를 할 테니까.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중진들의 반발 심리도 커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선택지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좁아져. 반대로 가버려요. 결국 좁아지게 선택할 되는 수 거죠. 있는 게 없어져요. 홍준표 의원은 그 틈을 비집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 그 얘기를 말씀을- 오늘 사실은 한 걸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맞아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시옷 기억 여기 이 홍준표가 토론으로 윤석열을 까부실 듯 이렇게 하시고 또 뭐 홍준표는 이상하게 밉지가 않다고 HBY님 그 얘기 하시고 약간 유머러스한 약간 그 방송을 되게 잘해요. 약간 유머러스하기도 하면서 우발적인 이제 뿔도 진짜 자주 볼. 그것도 저는 좀 전략적인 것 같기도 일부러?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뭐 저는 만약에 본인 꿈이 개그맨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개그맨 시험도 응시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럼 우리 정- 박변하고 좌웅을 겨루. 아니 저는 아니고 짤짤이 쇼 한번 아니, 보시죠. 왜 그걸 하면 안 되죠. 짤짤이 쇼 하면 그거 대박 나겠다. 얘기해 볼까? 추리닝 입고 나오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 지형이나 이런 건 잘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곽순환님이 네. 윤석열이 합리적 중도 웃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네. 제 판단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얘기한 조선일보가 거니까. 그렇게 예. 보더라. 그래서 우리 인용을 갖고 모털 도사님께서 한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인용 부호를 써서 네. 했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천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이렇게 대선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 이제부터 얘기 하지 대선 않을 수 시즌이니까. 네. 네. 뭐 이제 하나는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뭐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근데 왜 댓글에 하나 얘기가 아니라 두산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도대체? 두산 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응? 예. 하나는 조금 아직도 그래요. 아니 발전하고 있잖아. 발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제가 이 야구 승패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근데 솔직히 지면 좀 열받긴 하더라. 제가 어제 야구 제가 에이전트 하는데 제가 같이 하는 우리 선수가 어제 말론을 쳤습니다. 뽕절이라고. 그러니까 뽕열포.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문자도 하고 그거 아세요? 우리 제가 춤을 췄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네, 프로야구 선수를 에이전트도 에이전트 하고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도. 우리 성열 선수가 근데 어제 제가 말론을 쳐서 그 내역을 물어봤더니 이제 FA 계약을 앞두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계약을 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이제 입단 1년 차, 2년 차 된 친구들 데리고 도대체 언제 돈 벌려고 그 에이전트 역할을. 아니 전 야구 너무 좋아서 연봉 협상 해봤자 뭐 1, 2천만 원 오를 텐데 네. 수수료 받나 그래갖고. 뭐, 전 적은 선수는 안 받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받지 않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씨 뿌린다.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꼭 드려 하나가 잘 되기를 꼭 응원합니다. 그게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진심이 전혀 네. 안 느껴지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천기누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우리 모털도사의 좀 보필을 제가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천기를 누설하다 보니까 힘이 기가 좀 딸려갖고.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기가 딸고. 네. 뭐 다음 주 양기 누설. 왜 그러세요? 특정 장르 얘기 계속 하시고. 네. 지네들이 했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천기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자, 네, 안녕, 감사합니다.